안녕하세요. 감성동네 북덕방 락원입니다. 2021년 2월 4일 국토교통부는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권에 약 83만 호의 주택공급 부지 확보를 위한 공급 플랜을 세웠었죠. 그중 신규 공공택지 개발로 약 25만 호의 공급 계획과 함께 구체적인 입지 및 물량은 상반기 중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었는데요. 2월 24일 신규 공공택지가 발표되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 온라인상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어서 한번 정리해봤어요. 광명시흥 신도시 주요 이슈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선 실현 가능성입니다. 광명시흥지구는 지난 2010년 광명시 광명동, 시흥시 관림동 일대 1740만 제곱미터가 9만 5천 호 규모의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됐던 곳이에요. 현재는 7만 가구의 규모로 다소 줄어들었는데요. 2010년 당시 토지주 등의 주민 반대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던 중에 2014년 지구 지정이 해제됐고 2015년에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재지정되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침체됐던 주택시장의 상황도 지정 해제의 원인으로 작용하였고요. 그 후 2018년 3기 신도시 발표 당시에도 1순위 후보지로 꼽혔지만 이때도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우지 못해 신도시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인근에 광명 뉴타운을 비롯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대규모 주택 공급이 추가되면 집값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었어요. 다만 광명 뉴타운의 경우 현재 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황이라 그때와는 좀 다릅니다. 토지 보상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요. 광명 시흥지구의 경우 지난 2010년 첫 지구 지정 당시 정부가 발표한 토지 보상 추정액이 약 8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조성되어 현재 지정된 신도시 부지에서 빠져나가게 되면서 전체 규모는 줄었음에도 최근 2, 3년간 광명 역세권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땅값이 많이 오른 상황이에요. 그 규모는 대략 8조에서 10조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는 단일 사업지로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에도 많은 보상이 예정된 3기 신도시 보상 계획에 이를 감당할 수 있겠나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2년 전 평당 400에서 500만 원 하던 땅이 지금은 1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떠나 10년 전에 비해 보상액이 늘어난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에 대한 해법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대토보상을 활성화하고 주민참여형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토지를 현물 출자하여 사업이익을 분배받는 리츠의 활성화도 계획 중인데요. 대토에 대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잠깐 짚고 넘어가면 대토는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을 현금이 아닌 땅으로 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토지 보상은 현금 보상이 원칙이나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받을 보상금의 범위 안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을 받는 제도인데요. 이는 원주민의 재정착과 막대한 토지 보상금이 주변 지역의 부동산에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다만 대토 보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요. 토지 소유자가 받을 보상금의 범위 안에서 토지로 대신 보상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제시한 토지와 소유주가 받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서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소유자는 더 많이 받고 싶어 할 것이고 정부는 덜 주고 싶겠죠. 대토 보상이 막대한 보상금 문제를 커버할 수는 있을지라도 토지 소유주들과의 마찰까지는 커버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되게 됩니다. 이미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도 보였는데요. 광명시흥 토지주 모임인 광명시흥 특별관리구역 취락지구 광명시흥 주민연합체는 24일 신도시 발표에 대한 광명시흥 주민들의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한 번 없이 생존권을 뒤흔드는 중대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에 대해 경악한다고 밝혔는데요. 토지값에 대한 보상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일방적 발표의 입장과 관련된 다음 내용인데 졸속 추진이란 비난 의견도 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취임 이후 대규모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부동산의 폭등 상황에서 보여주기식의 급급한 발표라는 의견인데요.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임기에 섣부른 발표는 다음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예측인데 일례로 2월 24일 광명 시흥 신도시 보도자료에 나온 구획의 범위가 같은 자료임에도 어디엔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가 구획에 들어가 있고 또 어디엔 들어가 있지 않다면서 한 유튜버 분께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다만 반대 의견으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였다고 보는 의견인데요. 심리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부동산 시장에서 막대한 물량의 공급 시그널은 긍정적으로 봐야 하며 후속 조치가 구체화되면 매수 심리의 진정 및 가격 안정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이에 대한 반박 의견으로 오히려 시장 과열을 부추긴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기대 심리에 비해서 실제 공급까지의 시차는 매우 큰 상황이고 호재에 대한 가격 상승 기대 심리만 자극하고 실제 공급은 이루어지지 않는 데다가 청약 당첨을 위한 전입 수요로 인근 전세난이 심화되어 안정 추세로 가고 있는 광명 지역의 전세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실제로 1월 중순에 특단의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어느 정도 신규 택지를 예상한 분들은 이미 움직였는지 광명 시흥 아파트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데요.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신규 공공택지 발표 이틀 전인 22일 기준 경기 시흥시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64% 상승하였고 같은 기간 경기 광명시도 이미 많이 오른 상황임에도 소폭으로 상승했어요. 전세 대란 또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이미 3기 신도시를 추진 중인 하남과 과천의 전세 대란을 통해 예측해 볼 수 있겠죠. 마무리하면 광명시흥 신도시는 입지가 좋기 때문에 추진에 대해선 큰 이견이 없으나 실제 공급 시기에 대해선 많은 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광명시흥 신도시 인근 지역에 호재인가 아니면 악재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참 이 부분도 정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선 광명시흥 신도시가 경기도 서남부권의 3기 신도시 중 가장 큰 규모인 것은 모두 알고 계시죠? 입지상 광명시흥 신도시를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철산동, 하안동, 소화동, 일직동 등의 광명시 행정구역과 서울시 구로구, 그리고 안양시가 위치해 있고요. 좌측에는 부천 옥길지구, 시흥 은계지구, 능곡지구, 목감지구 등이 둘러싸여 있는 형세예요. 우선 주변 지역의 호재이다라는 의견은 허허벌판에 아예 없던 인프라에 새로 신도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완성된 인프라에 신도시의 인프라가 보충되는 개념이다라는 입장이에요. 신안산성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2024년 개통과 준공을 앞두고 있고 서울광명 고속도로 또한 이 시기와 비슷하게 개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변 인근 지역은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다는 거죠. 거기에 광명시흥 신도시가 공공개발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 공공임대 물량을 또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건데요. 광명시흥 신도시 총 7만 가구 중에 민간 분양과 공공 분양을 제외한 2만 4천 가구가 공공임대로 들어올 것이고 아무래도 대다수의 분들이 이 공공임대 물량을 좋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간 재건축 지역인 곳들이 고급 주거지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또한 광명시흥 신도시보다 서울에 인접한 특정 지역들은 입지적으로나 교통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광명시흥 신도시는 그 지역들의 배후 도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에요. 입지는 불변하다는 거죠. 불투명했던 제2경인선에 불을 지핀 상황도 인근 지역의 호재 중 하나이고요. 제2경인선의 추진에는 서울에 위치한 구로 차량기지가 광명시로의 이전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최근 박승원 광명시장은 절대 반대라는 기존의 입장에서 약간 물러나 기존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 지하화를 한다면 협의할 수 있다는 완화적 스탠스를 취했는데요. 2월 24일 국토부 발표 자료에서 이 부분이 딱 하고 명시가 되어서 구로 지역의 아파트 호가가 최근 며칠 사이에 확 뛰었어요. 기사 제목도 대박이라고 외친 구로 아파트라고 하네요. 제가 1월에 소개해드렸던 중공업 지역 재건축 아파트 핵심 수혜 지역에도 나온 곳인데 일단 용적률과 대지 지분이 좋고요. 이 지역이 섬같이 주변이 철도시설이랑 안양천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저평가를 받는 곳이었는데 이게 서울 안쪽 방향으로 확 뚫려버리는 데다가 신도시의 영향으로 서울 외곽 지역에서 신도시와 서울의 중간 지역으로 평가가 상향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호가가 올랐어요. 그리고 아까 실현 가능성 얘기를 하던 중에 시장 과열을 부추긴다는 내용이 있었죠. 이 부분이 대한민국 부동산의 거시적인 면으로 보면 안 좋겠지만 이 말인즉 실제 시장 반응은 광명시흥 신도시를 호재로 여겨 시흥의 경우 지난주 아파트값이 평균 경기도 상승값보다 높은 0.64%를 기록하였고요. 전세시장까지 자극될 경우 또 매매가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근 지역의 악재라는 의견은 대규모 공급 폭탄에 장사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현재 광명시의 인구는 총 29만 명인데요. 시흥시는 50만 명이고요. 거기에 광명 뉴타운을 비롯해서 추후에 철산주공, 하안주공 등의 공급 물량에 3기 신도시 7만 가구까지 물량이 투하되면
이를 시장이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의견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선 제 반박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긴 해요. 광명시흥 신도시의 교통대책은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도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 역시 신안산선과 제2경인선 등에 주목하시는 듯 하고요. 물론 서울과의 접근성에서 철도 노선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정작 시급한 것은 철도가 아닌 도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광명 시흥과 서울은 중간에 이 안양천이 입지해 있어 이 구간에서 극심한 정체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뿐만 아니라 서부 간선도로도 그렇고 이쪽이 다니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도 이런 상황에서 7만 가구, 세대당 2명이 좀 넘는다고 하면 대략 20만 명이죠. 거기에 철산동, 하안동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인구수도 있고요. 이렇게 인구가 유입이 되고 나면 도로를 얼마나 개선해야 좀 덜 막힐까요? 시흥 광명분들이 철도만 이용해서 서울을 왕래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이에 대한 해답은 박승원 광명시장이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으로 답할 수 있는데요. 광명시는 서울의 침상도시가 아니다. 일자리가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 가용면적 40% 이상의 충분한 자족시설 용지를 확보하고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부족한 산업시설 용지를 공공주택지군에 추가로 확보해달라고 했죠. 결론은 양질의 일자리가 풍부한 자족도시로 만들게 해달라는 입장이에요. 광명시흥 신도시는 현재 계획상 서남권 발전의 거점이 되는 자족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1.3배 규모의 공원, 녹지 및 수변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고요. 거기에 총 73만 평 규모의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조성 중입니다. 광명시의 남북을 가르는 철도 노선은 광명시흥의 시너지를 폭발시킬 것입니다. 광명시흥 신도시가 인근 지역의 호재인가 악재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은 테크노밸리의 성패에 따라 좌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많은 이들이 서울로 가고 싶어하는 이유 중 학군과 인프라 등의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직장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일 것입니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타 지역에서 인구가 유입될 것이고 주택의 과공급 우려가 해소될 것입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에 굳이 서울로 가지 않아도 될 것이며 도로 정체 현상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입니다. 주말에는 광명역 주변 상업시설을 이용하고 광명시흥 신도시의 자연녹지 인프라를 이용하게 될 것이고요. 가까운 서해바다로 놀러도 갈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시계획상 서울과의 접근성에 대한 측면보다 자급자족 형태가 더 강조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부분이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면 광명시흥 신도시가 인근 지역의 호재인가 악재인가 하는 명제에서 인근 지역에 해당하는 분들은 모든 역량을 테크노밸리에 쏟으셔야 한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용이 되게 많았네요. 마지막으로 구로 차량기지의 이전 문제는 제가 앞서 1, 2문항의 모든 에너지를 소비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성동네 복덕방 락원이었습니다. 제 채널에 오시면 다양한 아파트 단지와 부동산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